뉴욕 맨해튼 사람들이 줄을 서는 반찬 가게. 그런데 그 인기 메뉴가 갈비도 김치도 아닌 풀떼기?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나물 반찬 열풍의 중심에는 한 명의 평범한 미국인 사위와 한국에서 건너온 장모님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손수 챙겨온 정성 가득한 반찬통이 어떻게 뉴욕 한복판에서 식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된 걸까요? 풀떼기라며 비웃던 사람들의 입맛을 바꾸고 하나의 문화를 탄생시킨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맨하튼에 살고 있는 에단 월터스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어디에라도 꼭 한번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변화는 사실 아주 평범한 한 끼 식사에서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정성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도시락이었죠. 평범한 점심 식사, 동료들과 나누는 흔한 회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도시락 하나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작은 식문화혁명을 일으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작이 바로 제 장모님 김말순 여사님의 풀떼기 도시락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한식이라고 해봐야 김치나 불고기 정도만 알고 지내던 제가 지금은 회사에서 나물맨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모두 장모님의 손맛 덕분이죠.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일은 작년 봄 제 딸이 첫 생일을 맞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첫 돌을 아주 중요하게 챙긴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 지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가 부모님이 모두 해외에 계시다 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남달랐습니다. 지미는 딸의 첫 생일을 좀 더 특별하게 그리고 전통 있게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단,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미국으로 초대하면 어떨까? 돌잔치도 같이 하고 부모님도 손녀 직접 보는 거니까. 지민의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다시 뵙는 자리였고 무엇보다 제 딸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직접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솔직히 조금 긴장도 됐습니다. 그동안 지민에게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간간히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직접 장모님을 뵙고 일상을 함께한다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드디어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지민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이나 먼저 공항에 도착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게이트에서 한국에서 오신 두 분이 등장했을 때 지민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 김말순 여사님의 짐이었습니다. 30kg짜리 캐리어가 2개. 공항 카트 위에 쌓여있는 그 짐의 양을 보고 저는 솔직히 이민 가방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장모님은 화사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다 너희 먹을 거지. 특히 우리 사위 위해서 한국에서 직접 다 챙겨왔지 뭐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먼 한국 땅에서 단지 저 하나 챙기겠다고 나물이며 반찬이며 손수 기른 것들을 며칠 밤낮을 준비해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그 정성. 단순한 반찬을 넘은 한 가정의 사랑과 보살핌을 실감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모님은 차 안에서도 텃밭 이야기, 나물 데치는 법, 손질하는 방법까지 지민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느새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샐러드로만 취급받는 풀들이 한국에서는 이름이 있고 쓰임이 다르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무척 인상 깊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비행의 피로도 마다하지 않고 곧장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아이스팩에 담긴 나물과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죠. 그 장면은 마치 셰프가 주방을 점검하는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식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 된장 향, 익숙하지 않은 향긋한 냄새들이 집안 가득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조금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자, 파스타, 햄버거 같은 음식에 익숙했던 제게는 이 풀 향기가 생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향이었죠. 이게 바로 진짜 건강식이야. 오늘부터 식단 바꾼다. 장모님의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사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저녁상이 도시락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란 걸요. 사실 처음엔 그저 특별한 저녁 한 끼라고만 생각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장모님의 정성이 담긴 반찬들,
그리고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색다른 풍미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장모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작은 도시락 가방을 내미시는 겁니다. 에단, 너 요즘 점심도 대충 먹는다며. 오늘은 이거 가져가서 꼭 챙겨 먹어. 우리 사위 든든해야 일도 잘하지. 검은색 보자기에 정갈하게 쌓인 도시락이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그저 평범한 반찬통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열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에 동그랗게 놓인 계란말이, 잘게 다진 불고기, 그리고 색색의 나물 반찬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그리고 제가 이름도 모르는 풀들까지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마치 한 폭의 정물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엔 도시락을 회사에 가져가는 게 조금 걱정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간편한 음식을 점심으로 먹기 때문에 이런 전통 한식 도시락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냄새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을까봐 조심스러웠고요. 하지만 장모님의 정성을 생각하니 그 마음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도시락을 넣고는 오전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다가와 조용한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죠. 뚜껑을 여는 순간 참기름과 간장의 고소한 향이 퍼져나가며 주변의 공기를 바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아니, 에단. 그거 뭐야? 무슨 냄새야? 고소한데. 마케팅팀 제니퍼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곧 이어 헬렌과 라이언, 소피아까지 하나둘 제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 장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직접 키운 나물로 반찬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풀밖에 없네. 다이어트 시작했어? 헬렌의 말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그 말에 살짝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풀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각각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건 시금치인데 참기름과 소금만으로도 정말 고소해요. 그 말을 들은 라이언이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들더니 시금치 나물을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고소하네.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을 듣자 헬렌도 소피아도 용기를 내어 한 젓가락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물 반찬에 큰 흥미를 보였어요. 이게 전부 식물성 재료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간장과 참기름만으로 이런 맛이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날 이후 제 도시락은 단순한 점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매일같이 제 도시락을 궁금해했고 어떤 날은 나물을 한 입씩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회사 채식주의자 그룹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회식 대신 점심 도시락을 같이 나눠 먹자는 제안이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장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도시락 덕분에 회사에서 정말 큰 관심을 받았어요. 다들 맛있다고 했고 내일도 도시락을 좀 더 챙겨올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에단이 도시락으로 사람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네. 내일은 더 다양하게 싸줄게. 미나리전도 해볼까? 달래간장 비빔밥도 맛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의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미나리를 다듬고 고사리를 손질하고 달래를 씻고 참기름을 조심스럽게 두르며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은 모든 재료를 손끝으로 느끼시며 조리하셨고 그 손놀림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습니다. 에단, 한국 음식은 정성이 반이야. 나물 하나도 그 계절에 맞는 걸 써야 하고 손질할 때 마음을 담아야지. 그래야 맛이 살아나. 그 말씀이 잊히질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요리란 단순한 조리법이 아닌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도시락을 넉넉히 준비해 갔습니다. 장모님과 아내 지민이 한국 보자기에 싸준 도시락은 그 자체로 예술이었어요. 전통 문양이 들어간 천에 곱게 묶은 모습은 동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동료들이 제자리로 몰려왔고 저는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각각의 나물 설명이 적힌 쪽지들을 하나씩 나눠주며 도시락을 함께 열었습니다. 이건 참나물이에요. 봄에 산에서 나는 나물인데 향이 정말 독특하죠. 철분이 많고 간 기능에 좋다고 해요. 이건 고사리. 열을 내려주는데 좋고 식감도 독특해요. 그날 점심시간은 그야말로 작은 문화체험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하나같이 감탄하며 도시락을 즐겼고 소피아는 이건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문화적 충격이에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심지어 유튜버로 활동하던 한 동료는 이걸 꼭 영상으로 남겨야 해라며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죠. K배지클럽의 시작은 소박했습니다. 처음엔 저와 소피아, 라이언, 그리고 헬렌 이렇게 4명이 작은 회의실에 모여 앉아 나물 하나하나를 맛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그 모임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참가 인원이 10명을 넘기더니 결국에는 사내 이메일 뉴스레터의 사내 건강식당 커뮤니티로 공식 등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장모님이 싸주신 도시락이었고 그 도시락을 함께 나눴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이 문화와 정서를 공유하는 통로가 되고 서로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식단에 관심이 많은 중간 관리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단, 너 요즘 점심마다 한국 음식 먹는다고 들었어. 혹시 우리 사내 식당에도 그런 메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제안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내 급식 시스템에 한식, 채식 옵션을 넣자는 이야기가 실제로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 것이니까요. 저는 곧장 장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은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나물도 세계로 나갈 때가 됐네. 우리 사이가 다리를 놔주는구나. 그때부터는 진짜 바빠졌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장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한인마트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나물 손질법을 영상으로 찍어 사내 공유 드라이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요리에 별다른 관심 없던 제가 미역 삶는 법, 고사리 불리는 시간, 참기름 적당히 두르는 비율까지 배워서 문서로 정리했다는 사실에 지민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보다 한국 음식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이런 변화는 저에게도 큰 자부심이 되었어요. 특히 장모님의 요리를 배우며 느꼈던 건 한국 음식은 단순히 입에 맞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물 하나에도 계절의 흐름이 담겨 있고 음식 하나에도 가족을 위한 배려가 깃들어 있었죠. 조리가 아니라 정성이란 단어가 어울리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가족의 식탁이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먹는 식사가 가진 감정의 무게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동료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먹기 시작한 나물들이 점차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채식주의자뿐 아니라 육식 중심이던 동료들마저 한국 나물 반찬을 도시락에 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트에 같이 가서 도라지와 미나리를 고르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에단, 이거 미나리 맞지? 줄기 탄력 있는 게 신선한 거라고 했지? 헬렌이 어느 날 쇼핑카트에 미나리를 담으며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상한 냄새라고 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나물 마니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 회사 근처의 한 한국 반찬 가게가 갑자기 SNS에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김유나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처음엔 한인들만 오던 가게였는데 요즘은 백인 손님이 절반 이상이에요. 다들 시금치 나물이나 고사리 무침을 찾으시는데 이유가 에단 씨 도시락 때문이라더라고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한 끼 도시락이 한 사람의 손맛과 사랑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그렇게 큰 물결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요. 장모님은 인터뷰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에단, 이제 진짜 너도 한국 가족 다 됐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김말순 여사님의 방문으로 시작된 한국 나물 도시락은 제 회사에 새로운 식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사내의 건강식 모임이 만들어졌으며 뉴욕 한복판의 반찬 가게들이 미국인 고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도시락을 한 입 먹고 감탄하던 동료들의 표정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한 달 체류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드디어 귀국을 준비하셔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밤 장모님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두툼한 노란색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단, 이건 내가 평생 써온 레시피 노트야.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부터 더덕, 도라지까지 계절별 나물과 조리법을 손글씨로 정리한 거지. 지민이 영어로 번역해줬으니 너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그 어떤 고가의 선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단지 요리법이 아니라 한 세대의 삶이 담긴 노트였으니까요. 장모님의 손길이 스며든 그 노트는 마치 가족의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건 평생 간직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무 고마워, 에단. 우리 음식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널리 알려줘서.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고 나물 하나하나가 내 손끝에서도 다시 살아나길 바래. 장인어른도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단, 다음엔 꼭 한국으로 놀러 오너라. 말순이랑 산에 올라 직접 나물도 캐고 진짜 된장찌개도 먹게 해주고 싶어. 그 말에 저와 지민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바로 그날 밤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이 떠나신 한 달 뒤 저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게는 생애 첫 한국 방문이자 장모님의 뿌리를 만나는 여행이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초록빛 산천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도시락통 안에서 처음 시금치를 먹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낯선 음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온기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장모님의 고향은 전북 남원이었습니다. 한국의 남부지방에 위치한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봄이 막 시작되려는 초입이라 산과 들에는 생기와 향기가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장모님의 고향집은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작은 텃밭, 돌담길, 그리고 대문 앞에 피어난 매화나무. 도착하자마자 장모님은 작은 채취 바구니를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에단, 오늘은 진짜 나물 맛을 보여줄게. 산에 올라서 직접 캐보는 거야. 등산화 끈을 고쳐 묶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미국의 그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키 작은 나무들 사이로 볕이 고루 스며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흙냄새, 바람냄새, 그리고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던 이야기책의 풍경 같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장모님은 산길을 걸으며 이것저것 알려주셨어요. 이건 참나물, 이건 곰취, 여긴 방풍나물도 날 텐데 아직은 이르네. 손으로 흙을 살짝 파내고 뿌리를 다듬는 장모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연과 하나 된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 가득 봄나물 바구니를 안고 내려오며 이런 것이 바로 살아있는 음식이구나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직접 캔 나물들로 장모님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조리하는 법을 다시 천천히 짚어주셨고 지민은 아이와 함께 쪽파전도 부쳤죠. 밥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나물 접시들. 그곳에는 그저 음식이 아닌 시간, 손길, 가족이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작은 술잔을 들고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어요. 이 나물 도시락이 없었다면 저는 몰랐을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도 음식의 깊이도 가족이라는 감정도요. 장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주셨습니다. 눈빛만으로도 그 모든 말이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회사에 도시락을 싸갑니다. 때론 직접 장을 보고 장모님의 노트를 꺼내어 나물을 묻히고 보자기에 곱게 싸서 출근하죠. 동료들은 여전히 도시락을 기대하고 있고 가끔은 회사 카페테리아에서도 나물 뷔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풀떼기 도시락이 만들어낸 변화. 그것은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해주는 문이 되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매번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김말순 여사님의 따뜻한 미소와 장인의 든든한 뒷모습 그리고 남원의 산속 바람소리를 떠올립니다. 이 사연을 끝으로 제가 경험한 모든 변화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분명히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 친구나 동료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어떤 음식이었는지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문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풀떼기 도시락이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한국 음식으로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 친구나 가족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받으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나물 도시락 이야기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식 문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